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천에서 인천대 가기 학생부 종합편입니다. 자, 먼저 인천과 부천에서 인천대를 학종으로 합격한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천에 9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부천이 2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합치면 이제 100개가 넘죠.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인천대를 쓰고 합격했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합격했던 사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성적 향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학교에서 평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3학년 때 성적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격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과에서 인천대는 불합격하고 인하대를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천대 문과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인하대 문과는 조금 낮아진 거고요. 그래서 인하대는 워낙 공대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대하고 인하대의 문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인천대하고 인하대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학과 변경 합격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으로 준비를 하다가 3학년 때 뭐 해양과학으로 틀어버린다든지, 또는 미디어학과로 준비를 하다가 철학과나 또는 경제학과로 틀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합격했던 사례도 많이 있어서 학과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일반고에서 합격 사례가 대부분 이제 3등급대였습니다. 물론 일반고에서 4등급, 5등급 학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소수에 불과했었고요. 대부분이 3등급대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인천외고나 뭐 포스코, 미추홀외고 같은 경우에는 등급대가 당연히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인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업 성적 상승 추이라고 전공적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면 자기 전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교과 영역을 챙겼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인천대에서는 학업 성적 상승 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기주도성에서도 학업 노력, 발전 가능성에서도 학업, 그 말은 내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 향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 부분이죠. 학업 성적 상승 추이.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을 조금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의 교과 성적과 지역 균형이 있는데, 교과에서는 인문과 자연에서 인문이 30, 20, 30, 20으로 국수 영사, 그 다음에 자연에서 20, 30, 30, 20으로 영수가 반영이 좀 자연은 크네요. 자,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종은 학생부 교과에 대한 정량 평가는 없으며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 자, 이게 인천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반영 비율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천대 계산 방식으로 몇 등급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 과목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과는 당연히 국영수과, 문과는 국영수사 위주로 보겠죠. 자, 2024년 올해 시행 계획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746명이고요. 학종이 자기 추천 전형이 686명입니다. 그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학종의 전형 방법입니다. 1단계에서 3배수, 그러니까 서류죠. 서류 평가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30% 들어갑니다. 사범대학은 4배수를 뽑고 그리고 면접 보는 거죠. 이제 등급을 보겠습니다. 경쟁률 비교해 가면서 재작년하고 작년의 경쟁률을 봤을 때 제가 녹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녹색으로 표시한 건 재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이제 오른 학과들이에요. 국문과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영어, 어문 계열이 다 올랐네요. 경쟁률이 그만큼 인천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국문과는 국어 전공을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학생들보다 오히려 미디어 쪽으로 이제 방송 작가 또는 방송 PD로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등급은 3등급 중반 정도 됐고요. 영어 영문과나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천외고나 미추홀외고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는데, 인천외고 같은 경우는 한 4등급대 아이들, 그리고 미추홀외고 같은 경우는 5등급 초반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어나
뭐 중국어나 이렇게 등급이 낮게 형성된 건 일반고 등급이 아니고 외고 학생들이 성적이 합쳐져서 이렇게 등급이 나온 거겠죠. 자, 이과의 자연대입니다. 이제 수학과는 경쟁률이 조금 올랐네요. 근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지원해 볼 만하죠. 3배수를 뽑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3등급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과는 4등급대에 경쟁률 미달이었었는데 그죠? 좀 올랐네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등급도 좀 낮은 편인데 물론 내가 4등급이라고 해서 일반고 4등급이 무조건 물리학과를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특목고 예를 자사고에서 포스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한 5등급대에서 심지어 6등급 학생까지도 이 인천대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화학과 3등급대 인기가 좀 높죠. 근데 그래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패션산업학과는 인기가 높죠. 의류 쪽으로, 의상 쪽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이죠. 해양학과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니니까 3등급 중반 학생이라면 생기부를 지금 이제 3학년 때 조금 틀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학과에서는 뭘 배우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에 이제 교과 과정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1학년 때 말고 2학년 때 한번 볼까요? 생물해양학, 해양자료분석, 해양생화학, 해양어류학 이런 부분 배우네요. 해양물질, 해양순환, 조류생리생태학, 첨단 해양 미생물학, 생명에 대해서 좀 배우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래서 생명에서 해양 쪽으로 틀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다음 사회복지학과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대부분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사회복지학과 미디어도 올랐고요. 문헌정보 많이 올랐고요. 창인지개발학과도 경쟁률이 올랐고요. 그리고 정치외교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대가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등급은 한 3등급 후반까지 보통 일반 이제 평균이 3등급 후반이네요. 미디어학과는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3등급 초반은 돼야 되겠죠. 문헌정보학과는 4.05 등급에서 3.57 등급으로 평균을 올랐습니다. 창인재개발학과도 4.03에서 3.52 등급으로 창인재개발학과 잘 모르시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학과 3등급 초반이고요. 정치외교 3등급 후반 평균입니다. 경제학과 3등급 중반이고요. 무역 그리고 소비자학과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기부 활동 했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죠. 창인재개발학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에선 교육훈련 전문가, 기업 HRD,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죠. 조직개발 전문가, 심리, 자격증으로는 평생교육사 이쪽이 있네요.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자, 이렇게 생기부는 실제로 이쪽 갔던 학생이 생기부에서 심리 쪽 또는 철학 쪽으로 되어 있던 학생도 있었고요. 그래서 철학이나 심리 쪽으로 준비하다가 창인지개발학과를 썼던 학생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 경영 쪽으로 준비하다가 그냥 지원했을 때 합격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대입니다. 자, 기계공학과 지금 경쟁률이 소폭 또 올랐죠. 전반적으로 공대의 경쟁률이 다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3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 이제 형성을 되고 전자공학과는 등급이 좀 높네요. 신소재공학과도 좀 등급이 높고 그래서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화공 학생들이 좀 많이 틀죠. 그리고 전자공학과는 반도체, 마찬가지로 전기도 반도체 쪽이고 물리 쪽으로 좀 준비했던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공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를 선택해서 수강을 했었어야 됐겠죠. 그리고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대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산업경영공학과를 좀 알아볼까요? 자, 진로는 생산 물류 시스템이나 인간공학, 품질 및 데이터 사이언스. 3등급대 인천에서 합격했던 학생이 수학 쪽으로는 좀 생기부를 맞추다가 좀 특색이 없었는데 3학년 때 인간공학 쪽으로 생기부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던 사례가 있고요. 좀 자격증도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경영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가 워낙 세기 때문에 또는 다른 공대가 좀 세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좀 틀어도 괜찮겠죠? 3학년 때 생기부를. 안전공학과 3등급 중반, 후반 정도는 돼야 되고요. 에너지화학공학과는 화공은 인기가 높죠.
그래서 등급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메카트로닉스, 기계 등급이 좀 낮죠. 컴퓨터도 높죠. 그래서 화학공학과하고 컴퓨터공학부는 워낙 센 학과죠.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녹색으로 표시한 게 경쟁률을 좀 상승한 경쟁률을 보고 있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인베디드 기술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물, 지능 소프트웨어를 부여하는 기술이다. 사물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부여하는 기술이고,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동차, 드론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라고 합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보니까 데이터 구조 또는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 통신공학, 그러니까 컴퓨터 쪽으로 생기부를 맞췄던 학생들이 컴공은 너무 세니까 인베디드로 좀 틀었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경영학부 경쟁률이고요. 모집 인원이 그래도 경영학부니까 많죠. 29명입니다. 평균이 많이 떨어졌네요. 물론 이 경영학부 평균이 4등급대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도 경영학부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등급을 믿고 지원하시면 안 되겠죠. 세무회계학과입니다. 그리고 사범대도 경쟁률이 많이 올랐네요. 사범대도 경쟁률이 오르고, 또 등급대는 국어교육과가 2.91, 영어교육과가 3.31인데 여기는 외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뤄도 외고 아이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일반고 아이들입니다. 이쪽 일반고 아이들 2.48이고요. 역사 등급 높죠. 윤리교육과도 등급 높죠. 학종 등급입니다. 도시행정, 도시 쪽에 생기부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컨셉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이다 그러면 도시건축으로, 그리고 환경이다 도시환경, 행정도 도시행정 쪽으로 맞추면 나름대로의 생기부의 컨셉을 잡을 수가 있겠죠. 다음 생명과학하고 생명공학부는 워낙 인기가 높아서 학종의 등급도 이렇게 높습니다. 동북아 국제통상학과도 인기가 높은 학과죠. 그래도 이 경쟁률로 보면 사실 가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경쟁률에 속합니다. 10대 1을 넘는 학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경쟁률은 가천대 또는 명지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사실은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하고, 한 이 정도 20대 1 정도는 돼야, 또는 15대 1 정도는 돼야 경쟁률 좀 세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과들이 인천대는 10대 1이 안 되죠. 지금 10대 1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생기부만 좀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경쟁률이 사회계열이 좀 높아졌네요. 생기부만 잘 준비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몇 등급대 학생들이요? 3등급대 중후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내가 좀 등급이 낮다라고 하면 학과를 좀 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